최고의 전문가가 자기 전문 분야에서 쪽지 시험을 망쳤다면 어떨까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의 신호일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숨겨진 기회일까요? 마치 뭐랄까 명망 높은 교수가 자기 전공 과목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런 딜레마에 빠진 한 디지털 광고 기술 기업, 더 트레이드 데스크, 줄여서 TTD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2025년 들어서 주가가 무려 66%나 폭락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임무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기업의 사업 모델 자체가 정말로 무너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월스트리트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그저 폭탄 세일 중인 우량 성장주인지 그 본질을 한번 파헤쳐 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TTD가 정확히 뭘 하는 회사인지, 무엇이 이들을 특별하게 만드는지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TTD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광고계의 스위스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거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들은 자신들의 플랫폼이라는 그 울타리 친 정원 안에서만 광고 사업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유튜브 광고는 구글 통해서만 해야 하고 인스타그램 광고는 메타 통해서만. 맞아요. 자기들이 운동장의 주인이면서 동시에 심판인 셈이죠. 그러니까 광고주 입장에서는 그냥 그들의 규칙을 따라야만 하는 거군요. 그런데 TTD는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완전히 다릅니다. TTD는 특정 플랫폼에 얽매이지 않고 인터넷 세상 어디든 광고주에게 가장 효과적인 광고 위치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완벽하게 중립적인 거죠.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지점이 생기는 건데, 거대 플랫폼들은 광고를 싣는 판매자 입장이기도 하니까 당연히 자기네 공간에 광고를 더 유치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아, 그렇겠네요. 특히 아마존 같은 거대 유통사랑 직접 경쟁하는 월마트나 타겟 같은 기업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겠는데요. 내 소중한 광고 데이터랑 예산을 경쟁사한테 다 넘겨주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요. 정확합니다. TTD는 오직 광고주, 그러니까 구매자의 편에 서서 일하는 최고의 대리인 같은 존재예요. 광고주의 예산이 단 1원이라도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곳, 바로 거기를 찾아주기 때문에 광고주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탄탄한 신뢰를 받는 회사의 주가가 지금 42.88달러로 연초 대비 66%나 폭락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물론 주가 수익 비율이 50배에 달해서 전통적인 가치주랑은 거리가 좀 있지만 이 분야의 혁신적인 성장주로서는 파격적인 가격이라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 가격 얘기는 잠시 후에 좀 더 깊이 다뤄보기로 하고, 그 전에 TTD가 가진 기술적인 힘을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가 정말 이 회사의 진짜 가치를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 바로 그 UID2라는 기술 말씀이시죠? 이름만 들으면 무슨 암호명 같은데 이게 디지털 광고의 미래를 바꿀 열쇠라고들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예전 광고 방식부터 좀 알아야 하는데요. 과거 디지털 광고는 사용자의 웹 활동을 하나하나 추적하는 그 제3자 쿠키라는 기술에 크게 의존했죠. 아, 제가 어떤 사이트 들어가서 뭘 봤는지 기록했다가 계속 그 광고 보여주는 거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근데 개인정보 보호가 시대의 화두가 되면서 이 쿠키 기술이 이제 종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애플이나 구글이 정책을 강화하면서 광고에서도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죠. 바로 그 쿠키의 종말이 역설적으로 TTD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된 겁니다. UID2라는 기술 덕분에요. 한번 이렇게 비유를 해볼까요? 쿠키는 뭐랄까 모든 사람한테 당신의 이름, 주소, 관심사가 적힌 이름표를 그냥 달아주는 것과 같았어요. 광고주에겐 편리했지만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다분했죠. 그렇네요. 누가 내 모든 행동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찜찜하죠. 반면에 UID2는 거대한 행사장에 들어갈 때 받는 임시 암호화된 티켓 같은 겁니다. 행사 주최 측은 1, 2, 3, 4, 5번 티켓이 스포츠와 기술에 관심이 있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관련 부스로 안내해 줄 수 있죠. 하지만 그 티켓 주인의 실제 이름이나 신원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프라이버시는 완벽하게 보호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다른 회사들이 그 쿠키 종말 선언에 허둥지둥 대안을 찾을 때 TTD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건가요? 어떻게 남들보다 먼저 그 미래를 내다본 거죠? 그게 바로 기술적 리더십의 차이입니다. TTD는 다가올 변화의 흐름을 미리 읽고 대안을 척 마련해둔 셈이죠. 그리고 그 저력이 실제로 증명된 사례가 바로 2022년 인플레이션 위기 때였습니다.
아, 그때는 정말 대부분의 기업들이 허리띠 졸라매면서 광고 예산을 가장 먼저 삭감했던 시기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사상 처음으로 메탈 광고 매출 성장이 정체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시장의 거인조차 휘청거렸죠. 하지만 놀랍게도 같은 기간에 TTD의 매출은 20% 이상 성장했습니다. 와, 이건 단순한 회복력이 아니에요. 위기 속에서 그들의 가치가 오히려 더 빛났다는 증거죠. 그 이유가 궁금해지네요. 그냥 고객사들이 장기 계약에 묶여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뭔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예산이 빠듯해질수록 광고주들은 한 푼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쓰길 원했고 TTD의 기술이 바로 그 해답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곳에 광고를 집행해서 최고의 효율을 내주는 TTD의 가치가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광고주들을 끌어당긴 거죠. 알겠습니다. 기술력도 있고 위기에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그 66%라는 어마어마한 하락률에 계속 마음이 걸립니다. 이 모든 장점들을 생각하면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숫자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물론 광고 시장 자체가 경기에 민감하고 또 구글이나 애플 같은 거대 기업들의 정책 변화가 항상 변수로 작용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가 폭락의 직접적인 방아쇠를 당긴 건 지난 2월에 발표된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아주 높은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단 한 번의 실적 발표 때문에 66%가 빠졌다고요? 그건 단순한 실망감을 넘어서 거의 재앙 수준의 반응인데요. 그 보고서 안에 투자자들을 그렇게까지 겁에 질리게 할 만한 내용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다음에 실적 전망치가 크게 꺾였다거나, 아니면 회사의 핵심 성장 동력인 커넥티드 TV 광고 분야의 성장에 둔화된다? 이런 신호라도 있었던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시장의 반응이 과도했던 건 사실인데 그 안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어요. 향후 실적 가이던스가 시장의 장밋빛 기대치보다는 약간 보수적이었고 말씀하신 대로 핵심 성장 엔진으로 여겨지던 커넥티드 TV 분야의 성장 속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은 말하자면 갑옷에 단 작은 균열 하나를 보고 갑옷 전체가 박살날 거라고 지레짐작해버린 거죠. 일종의 패닉셀링이었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물러나서 봐야 할 게 있어요. 그 실망스러웠던 한 분기에도 불구하고 TTD는 지난 3년간 꾸준히 연 15%에서 25%의 매출 성장을 이뤄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익률도 계속 개선되고 있었고요. 즉, 주가는 폭락했지만 사업의 근본적인 성장 동력,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시장은 단기적인 실망감에 크게 반응했지만 사업의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는 깨지지 않았다는 것, 이게 핵심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죠. 아이스하키의 전설 웨인 그레츠키가 이런 말을 했죠. 나는 퍽이 있는 곳이 아니라 퍽이 갈 곳으로 움직인다. TTD가 현재의 문제에 매몰되기보다 미래의 기회를 향해 움직이는 약간 그런 플레이어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이걸 더 큰 그림이랑 연결해보면 그 모습이 더 명확해집니다. TTD는 현재의 시장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거대한 흐름의 교차점에 서 있거든요. 세 가지 흐름이라면 첫 번째는 역시 광고 예산이 전통적인 TV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동하는 것, 이거겠죠. 정확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정해진 시간에 TV 앞에 앉아있지 않죠.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로 광고 예산이 엄청나게 이동하고 있고 TTD는 바로 이 커넥티드 TV 광고 시장의 최강자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흐름은 어떤 건가요? 바로 온라인 소매업체들의 반격입니다. 모든 소매업체들이 아마존에 대항하기 위해서 더 정교하고 효과적인 광고 기술을 절실히 원하고 있어요. 이들이 자체적인 광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할 때 TTD의 중립적인 플랫폼은 최고의 무기가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포스트 쿠키 시대의 도래, 즉 개인정보 보호 강화 흐름이겠네요. 이 러시아어의 혼잡한 교차로에 서 있는 교통경찰처럼 모든 흐름을 조율하고 질서를 잡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보죠. 오늘 우리는 디지털 광고계의 스위스, TDD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쿠키 없는 시대를 대비한 UID2라는 강력한 기술을 무기로 위기 속에서도 성장을 증명했지만 단 한 번의 실적 발표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치자 주가가 폭락하며 외면받은 기업입니다. 네, 무너진 사업인지 아니면 할인 중인 기회인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사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 회사의 성장 스토리에 생긴 일시적인 균열, 예를 들어
자동차 앞 유리에 생긴 작은 돌멩이 자국과 엔진 자체가 완전히 고장나버린 것을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한 번에 납든 성적표를 보고 등을 돌릴 때 TDD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시정의 과민 반응이 미래의 실패를 정확히 예측한 것인지 아니면 긴 성장 고속도로 위에 나타난 일시적인 과속 방지턱에 대한 거대한 헛발질이었는지 말이죠. 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과연 어떤 신호에 주목해야 할까요?